외면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면만큼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인간관계는 물론이며 많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역시 사람에게 갖춰진 외관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연구에 따르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의 평균 수입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 들수록 외면을 귀티나게 가꾸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외모를 완벽히 바꾸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맞게 잘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현재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게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너무 무리하여 외모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을 부르고 기회를 쥐는 얼굴이 될 수 있을지, 나이가 들어도 볼수록 눈길을 끄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타고난 계층을 바꾸는 유일한 힘. 아비투스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비투스가 있고 최초의 아비투스는 가족을 통해 습득한다. 타고난 사회 계층에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가치관과 취향까지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교수의 아이는 자신이 국가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클래식 음악과 문학에 정통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가난한 계약직 직원의 아이는 티셔츠 한 장에 10,000원 이상 쓰는 것을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오페라 하우스 내부에는 관심도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젠가 어른이 된다. 부모를 뛰어넘어 자신이 물려받은 위치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또는 중산층에서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그러려면 타고난 아비투스를 바꿔야 한다. 지상층이 되고 싶다면 지상층의 아비투스를 갖춰야 한다. 아비투스는 결코 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계층을 드러낸다. 나는 이 책에서 최하층과 지상층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인간의 품격을 이루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을 활용해 최고의 아비투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다. 고상한 아비투스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실현하고 싶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낯설게 느껴지는 세계에 열린 마음으로 뛰어들어라. 부러울 만큼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자. 현대미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전시회에 가자.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더라도 새로운 초대나 업무를 수락하자. 언뜻 낯설게 느껴지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호기심을 가지자. 교양 있는 사람들과 멋진 일들을 자주 경험할수록 당신의 지각 능력이 확장된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을 당당함과 자신감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다. 당연히 나는 이러한 계층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당신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에게 권한다. 지금 당장 더 당당한 아비투스를 기르기를. 일단 시작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과 여유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고상한 아비투스를 갖지 못한 채 더 높은 곳에 오려면 금세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 위아래 중간 어디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믿고 더 쉽게 협력한다. 당신은 당신의 아비투스에 만족하는가? 지금 있는 자리가 당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인생 전략을 세워보자.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아비투스를 기대한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내면 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지혜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재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럼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 용량을 아낀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긴다. 괴테가 이미 알았듯이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그러나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여기느냐는 완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트럭 운전사와 광고 기획사 팀장은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취향, 각인, 주변의 요구로 생긴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더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로자는 이것을 매력상식이라고 표현한다. 조지 클루니가 우디 앨런보다 명확히 더 매력적이라고 모두가 동의한다. 조지 클루니뿐 아니라 드웨인 존슨도 비범한 외모에 축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반면 두 배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조지 클루니와 드웨인 존슨은 다른 모든 미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자본 덕분에 늘 찬사 속에서 인생을 항해한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계속 선순환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의식이 더 높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도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관객을 매료시키고 스스로 빛난다.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렇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며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까지 더 많이 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건장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지휘권을 넘겨받으면 주가가 오른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긍정적 경험이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자율성 자주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성공도 콧대가 높은 사람이 이룩한다. 토론토 대학이 입증했는데 평범한 표정에서 그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1억 2천만 원 이상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다. 매력은 동기부여의 힘을 높이고 또한 의욕, 열정, 팀워크 같은 새로운 리더십 이상과 일치한다. 여기서 과체중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노신사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도력, 공감, 사랑 등 우리는 미와 선을 어떤 식으로든 같은 선상에서 취급한다. 물론 잘생긴 외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저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자본을 올려놓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길 때만 명성이 생긴다. 백치미 혹은 멍청한 금발미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튀는 매력은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적당히 느슨하게 혹은 빈틈없이 단정하게. 현재 직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직업에 맞춰 입어야 한다. 많은 경우 정장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다. 금융, 법, 컨설팅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가장 간단하다.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정장 차림이 기본이다. 이외에 여러 직종에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복장은 없다. 상황, 기업 및 분야의 관례, 지위, 역할 등 복장이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다양하다. 지위와 상황이 같더라도 성격에 따라 정반대로 입을 수도 있다.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상관없이 고급 아비투스를 뿜어내는 사람은 옷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정상 리그의 스타일 코드를 잘 아는 스타일리스트나 솜씨 좋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은 사람은 여유롭게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다. 개성, 복장에서도 개성이 드러난다. 상류층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한 달에 얼마를 옷에 지출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복장에서 드러난다. 옷은 체형, 나이, 업무와 어울려야 한다. 이때 기본적인 목표는 언제나 같다. 복장은 역량과 개별성을 강조하고 소속을 드러내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복장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된다. 소속,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집단에 소속된다. 학부모 회의에서 국제회의까지, 전통적인 신년 행사에서 고객 만찬까지, 자선 콘서트에서 요양원 방문까지 아주 많다. 다양한 현장에 그냥 참석한 것은 소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곧장 학부모 회의에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다. 교실에서 정장은 가장 잘 차려입은 옷일 테지만 그럼에도 튀어 보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 겉모습이 역할에 적합해야 인정받는다. 흰색 야구모자, 흰색 스니커즈, 흰색 바지, 카키 블라우스,
선글라스.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후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런 복장으로 플로리다에 등장했다. 컨트리 클럽이었다면 그런 옷차림은 편안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침수되고 주택이 붕괴되고 최소한 4명이 사망한 연방국가의 퍼스트레이디로서는 공감과 존중의 부족으로 보였다. 멜라니아도 그녀의 팀도 피해 주민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 대표성. 최고 직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과 기관을 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대표로서 눈에 띄게 유행을 따르거나 사치할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성공 및 계급 신호는 예를 들어 어깨선과 정확히 맞는 재봉선, 최고급 원단, 적절히 빛나는 커프스 단추, 수제 구두 등이다. 요란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나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상적이다. 대화 상대자는 고상한 외형에서 지위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태도를 취한다. 비범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정상 리그에 속하는 사람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출근했고 지위가 높을수록 원단은 고급스러워지고 색상은 짙어졌다. 그러나 이제 드레스 코드가 변하고 있다. 말씨와 함께 넥타이도 느슨해졌고 결국 많은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추세다. 보수적인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편안한 복장을 멋지다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편안함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붉은 운동화 효과 혹은 패러독스 효과 때문이다. 편안하게 입은 최고 경영자와 교수들이 오히려 실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붉은 운동화 효과는 지위가 비교적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야만 규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감. 옷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입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회의나 강연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든든하게 무장한 기분이 든다. 슈퍼맨이 세계를 구원하러 갈 때 일상복을 벗어 던지고 파란 옷에 빨간 망토를 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가의 옷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다. 고전적인 비즈니스 복장이 요구되지 않으면 대안은 고급스러운 캐주얼이다. 스티브 잡스가 전설적인 100% 캐시미어 목폴라로 자신을 드러내고 조르조 아르마니는 싸구려 티셔츠를 입지 않는다. 원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캐주얼을 입더라도 고급 원단, 차분한 색상, 완벽한 만듦새에 주의한다. 몸에 꽉 끼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다. 당신의 신체는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한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한다. 솔직히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신체 혹은 최소한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준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인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나 경비행기 혹은 VIP 시사회 회원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신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코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이 말에는 의미 있는 지침이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한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신체를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소한 일들은 종종 무시된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 운동, 올바른 섭취, 넉넉한 휴식, 충분한 야외 활동이 필수다.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깐 스트레칭,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 한 줌. 베스트셀러 작가 프레덴 버처드는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선택들을 성과를 높이는 습관이라고 명명했다. 노력의 결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아비투스의 플러스가 된다. 상류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덜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태도,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 재료, 절제된 장신구 등은 지적인 취향과 높은 문화 자본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맞춤복과 기성복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본다. 그러므로 100% 캐시미어 스웨터는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고급 취향을 안다는 뜻이다. 드레스 코드의 자유를 통찰하라. 양복과 넥타이, 정장과 구두는 부와 최고의 직업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건 아니다. 경제 엘리트는 기꺼이 한 번씩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운동화로 개성을 연출한다. 요즘은 보스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좋아한다. 반면 고객을 자주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혼동하지 마라. 무엇을 입었느냐가 복장 규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드러낸다.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런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긴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는다. 자신감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꾼다. 차분한 등장에 고상함을 표현한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다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한다. 부르디웨에 따르면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이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지배적인 자세와 움츠린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다.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보아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손을 허벅지 밑에 깔고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보아라. 상류층은 신체 자본에 많은 걸 투자한다. 상류층의 39%가 운동, 활력 충전, 신체 단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류층에서는 단 18%만이 이런 사치를 누린다. 상류층에서는 자녀 교육에 당연히 스포츠가 포함된다. 상류층에서는 자녀의 81%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스포츠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한다. 상위 중산층에서는 69%, 중위 중산층에서는 56%가 스포츠 교육을 받는다.
하류층에서는 단 32%가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대신 수준이 매우 높다.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 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하기. 부르디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다.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태도를 빚어난다. 모든 경험이 합쳐져 나중에 무엇을 평범한 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로 느낄지 결정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표면적으로만 개인이 결정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 말은 다음을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낸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아비투스와 가장 걸맞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산다고 느낀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아비투스를 가져오지만 모든 아비투스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로 간주되진 않는다. 비록 계층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세계에서 내 집처럼 편히 지내더라도 적은 돈으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것보다 고급 레스토랑을 익숙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준다. 이런 가치평가의 차이주의는 냉정한 논리가 있다. 지위와 구별짓기 게임에서는 상류층 아비투스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런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누가 최고일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 아무튼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등이 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탁월함의 전제 조건인 자본에는 돈과 능력 이외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출신 배경과 인맥도 자본이다.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도 자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관주의와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다. 여러 범주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그중 신체자본은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
언어 자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7가지 자본 유형의 혼합이 각각의 아비투스에 각인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몇몇 자본 유형은 아주 많은 반면 나머지 자본 유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개별 자본 유형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범주에서 자신감과 특권이 생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7가지 범주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부와 차별성 그리고 권력을 갖는다.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당연히 우리의 성향과 편애는 삶의 경험과 함께 변한다.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아비투스를 구축해 돈이나 능력만으로 안 되는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조화가 중요하다.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주의 상징이 되었다.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오늘날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된다. 온라인에서도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면 세계를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다. 종종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옷과 외모가 우리에 대해 말해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행동이 우아하면 정신도 우아할 것이라고 믿고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이 있다.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중은 연출된 이미지와 보정된 얼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 공인으로서도 신체 자본은 얼마나 선천적일까?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고, 얻은 것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자세, 맑은 눈빛, 적절한 복장, 활력 넘치는 신체는 말하는 사람의 틀이 된다. 선물처럼 포장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는 완벽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다. 나이 들수록 신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진다. 단련된 신체는 자제력과 성체 의지를 암시하고 모든 동작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단련하는 사치를 누린다. 그러니까 복장 신체 몸짓이 지위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매력으로 만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때 완벽성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완벽성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잘 관리된 조화로운 전체 모습이다. 지위가 높다면 편안한 복장이 흥미를 끈다. 복장과 상관없이 지혜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싼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여기서 비싼 옷이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탁월한 만듦새를 뜻해야 마땅하다. 과시적 복장으로 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고 가능할까? 오늘날 지위는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과시는 독일에서 더는 인기가 없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러시아 문화에서는 다르지만 그러므로 상징을 이용할 때는 상대의 생각이 중요하다. 외모와 복장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어야 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아우라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연상시키고 또한 점점 정신적으로 변한다. 최상층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기업 브랜드 국가를 대표한다. 최정상 리그에 있는 사람과 중간 관리자의 외형은 어떻게 다른가? 최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눈에 띄는 지위 상징이 더는 필요치 않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만 지혜가 존재한다. 제 상징을 너무 드러내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의미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지위가 높다면 자연스러운 친근함으로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비투스에서 말한 자본, 즉 내면의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7가지 자본을 모두 갖추어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외면 또는 내면을 위하여 매일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물론 마음과 외면까지도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